조금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재고 자산 기말 평가는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계속 기록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사법 내지는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사법 내지는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량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내용 볼게요.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요, 재고 자산의 판매 시점에 매출과 매출 원가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실사법. 실사법은 기중 재고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 매출만 인식하고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 시사를 통해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 자산의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이것이 실사법 내지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가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파악하는 방법, 이것이 실지재고조사법이 되겠죠. 기말에 가서 한 번만 정리하는 것, 이것이 실사법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속기록법이 나오죠. 계속기록법의 장점, 기존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겠죠. 기준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게 되니까 매출 원가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 관리 목적에 부합하다, 맞다는 소리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단점, 단점은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번거롭겠죠. 매번 이렇게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게 되니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재고 자산 감모액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재고 자산 금액 가대 인식된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액, 그러니까 재고자산 수량이 감소된 거가 되겠죠. 감모라고 하는 것은 재고가 수량이 줄어든 거예요.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이 재고자산 금액에 가대 인식된다. 그 금액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니까 계속기록법의 단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장점, 실무적으로 간편하다. 기말에 가서 한 번만 정리하면 되니까 실무적으로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 재고 실사 전까지는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말까지는 매출 원가 금액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말에 가서야 알게 된다라는 단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 자산 감모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매출 원가가 가대 인식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재고 자산 감모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니까 팔린 금액으로 인식이 되겠죠. 팔린 금액이 인식되니까 매출 원가가 가대 인식되는 그러한 단점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도법, 실사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개별법이 있겠죠. 개별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의선출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법. 재고 자산의 개별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판매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 이것이 개별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재고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개별법이다. 그래서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개별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선의선출법.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후의선출법. 그래서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을 묶으세요. 이것을 묶게 되면 이것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평균법도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묶어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선의선출법 보시면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매입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 이것을 선의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 이러한 가정하는 것이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의선출법. 후의선출법은요.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 그러니까 후의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것을 후의선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 나오죠. 선의선출법의 장점을 보세요. 일반적인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깔때기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죠. 이게 뭐가 되게 붓게 되면 이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이게 가서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이것이 선의선출법. 반면에 이제 단점, 수익과 비용의 대응에 부적절하다. 그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 인플레이션의 경우 법인세 및 배당 압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법인세 압박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위선출법. 후위선출법의 장점, 수익과 비용 비용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비용이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돈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되니까 들어오는 시점, 나가는 시점이 일치하게 되겠죠. 거의 유사하게 되겠죠. 유사하니까 수익과 비용 비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곳이 오늘 나가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곳이 먼저 나가게 되겠죠. 이러니까 수익, 비용 비용이 적절하다. 두 번째 장점은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단점 보시면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 역행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 역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은 후위 선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점은 경영자의 불건전한 구매 습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순 매출액 구해야 되겠죠. 순 매출액, 그다음에 두 번째 순 매입액, 그다음에 세 번째 매출 원가, 네 번째 매출 총이익,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순 매출액 나오죠.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한입이나 매출 NOE를 차감한다. 그리고 매출 할인도 차감한다. 이것이 순 매출액이 되겠죠. 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아까 순 매출액 구하는 거 있죠. 그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 매입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순 매입액도 총 매입액이겠죠. 매입 원가 플러스 매입 운임, 그러니까 매입 운반 비용이 되겠죠. 운반 비용. 그 다음에 아까 매출 한입, 매출 NOE 마찬가지로 매입 한출, 매입 NOE가 있다. 그리고 매입 할인 이런 것을 차감한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순 매입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매출 원가는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매입액을 플러스한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줘서 구한다. 그다음 네 번째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 상사는 공구 매매를 주 영업으로 하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총 매출액은 500만 원, 그리고 매출 한입 NUD가 2만 원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순 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얼마죠? 500만 원. 총 매출액 500만 원에서 매출 한입 NUD 차감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만 원을 차감해줘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498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 매입액이 나오죠.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매입 운임 마이너스 매입 한출 NUD 매입 할인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두 번째 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8월 한 달 동안 총 매입액은 400만 원. 총 매입액이 400만 원이겠죠. 4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한출 NUD가 5만원, 그리고 매입 할인이 8만원, 그리고 매입 운임이 만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입 운임이죠. 매입 운임에 체크해 주시고 매입 운임은 가산해 주게 되는 거죠. 플러스. 그래서 매입 운임은 만원을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한출 NUD 이 가격이 5만원 되겠죠. 5만원 차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할인 금액이 8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순 매입액이 나오게 돼요. 얼마가 나오죠? 네, 388만 나오게 되죠. 388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매출 원가 나오죠.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5월 초 상품 재고가 30만 원. 이것이 기초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 금액이 30만 원. 30만 원이겠죠. 거기에 이제 단기 매입액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단기 매입액이 순 매입액이 되겠죠. 단기 매입액이 388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상품 5월 말 상품 재고 금액 80만 원. 이 80만 원이 기말 재고가 되겠죠. 80만 원 차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338만 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은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구해야 되겠죠. 순 매출액 구했죠. 순 매출액이 498만 원.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 금액, 매출 원가 금액이 338만 원 되겠죠. 이것을 차감해주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은 16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까지 정리해 마쳤어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순 매입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35만 7천 원 나오게 되겠죠? 35만 7천 원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하상세 기초 재고 상품은 얼마인가? 그렇게 구하게 되면 문제 보시면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 원가가 36만 5천 원 나오게 되겠죠? 매출 원가가 36만 5천 원.
그 다음에 기초 제곱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기초 제곱 묻는다. 그래서 값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 단기 매입이 순 매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순 매입액이 35만 7천 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 실사 금액이 49,000원. 49,000원은 차감 요즘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기초 재고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기초 재고 금액은 얼마죠? 네, 57,00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원가 기말 재고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오셔서 다섯 번째 내용. 그러니까 칠판에 적은 것은 네 번째가 되겠죠.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다섯 번째 재고 자산의 감모 보시면요. 내용을 보시면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과 실질 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의 차이. 그러니까 감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량 차이가 되겠죠. 수량 차이.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재고 수량의 차이. 그래서 이러한 재고 수량의 차이는요, 파손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도난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 자산의 평가. 재고 자산의 평가는요, 재무상태표상 재고 자산의 금액은 취득원가와 순시효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결국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 옆에 가격 차이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손실, 이것이 감모 손실 되겠죠. 수량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모 손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가격으로 인한 손실, 이것이 평가 손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을 풀어보세요.
그래서 5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문제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강동상사의 상품 재고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 재고 수량이 500개, 그다음에 원가가 1,000원, 실지 재고 수량이 400개, 그다음에 시가가 800원. 이때 감모 손실액은 얼마인가? 그다음에 평가 손실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이제 감모 손실액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세 가지 이것을 기록해 뒀죠. 문제를 보니까 장부 재고 수량이 500개가 있죠. 장부 수량이 500개 되겠죠. 500개 곱하기 취득 원가가 1,000원이 되겠죠. 이것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50만 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장부 수량이 되겠죠. 장부에 적혀 있는 수량은 50만 원, 가격은 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장부 가격이 되겠죠. 장부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원가. 이것은 실제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창고에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수량을 보니까 400개가 되겠죠. 400개 곱하기 취득 원가는 1,000원.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4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과 40만 원 차이, 10만 원 발생하게 되겠죠. 이 10만 원은 수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이 10만 원은 감모 손실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수량 곱하기 시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실제 재고 수량은 400개가 되겠죠. 400개 되는 것이고 시가 보니까 800원.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네, 32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두 개 차이, 이 두 개 차이는 8만 원 나오게 되겠죠. 이 8만 원은 가격 차이가 발생했죠. 원래 취득했을 때는 1,000원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800원이 됐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차이, 이것이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8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모 손실 금액은 10만 원, 평가 손실 금액은 8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재고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죠. 재고 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이것이 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은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반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의 비용이 가산된다. 그래서 매입 부대의 비용으로서 운반 비용이겠죠. 운반 비용 이런 것들이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재고 자산 기말 평가. 재고 자산 기말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한다. 그런데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규도법, 실사법 내지는 실지재고수사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계속규도법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한다.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규도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가서 창고에 있는 것을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이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편할까요? 네, 실지재고조사법이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선인선출법, 후이선출법, 평균법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원가 흐름을 가정하고 있죠. 선인선출법, 선인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들어왔고 200원짜리 단가가 들어왔죠. 그러면 먼저 나가는 것은 얼마죠? 100원이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먼저 나가는 방법, 이 방법이 선인선출법. 그 다음에 후이선출법은 100원짜리와 150원짜리 들어왔는데 나중에 들어온 것이 150원이 되겠죠. 이것이 먼저 나가는 것, 이것이 후이선출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은 그냥 평균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해서 공부했죠.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로 인한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가격으로 인한 손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